지붕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 제가 있는 곳 바로 위입니다. 숨이 먼저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밤 공기는 눅눅했고 등잔불은 바람에 흔들려 벽에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저는 조년각 텐마루 가까이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었는데 그 순간 들린 건 발소리도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기와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들키지 않으려는 자의 조심성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죽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에게 손짓으로만 알렸습니다. 문 밖을 지키는 병졸에게 불을 더 밝히라거나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한마디가 오히려 이곳을 표적으로 확정해 줄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의 공포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위한 지 겨우 1년,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겐 새 임금이 아니라 반드시 사라져야 할 장애물이었고 그 결심이 지금 제 머리 위로 올라온 겁니다. 문을 열어젖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사방을 막으세요. 소리 내지 말고 먼저 길부터 끊으십시오.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붕 위에 그림자가 만약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왕이라는 신분도 궁궐이라는 담장도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저는 이곳 경희궁에서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조년각은 제게 단순한 전각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는 자리였습니다. 글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결심은 혼자 삼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익숙한 공간이 단숨에 낯설어졌습니다. 소리가 났을 때 저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도둑이든 자객이든 궁 안으로 들어온 자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재앙이었습니다. 궁은 사람의 발길로만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경계와 규율 그리고 감이 넘지 못한다는 공포로 유지됩니다. 그 공포가 깨지는 순간 궁은 가장 취약한 집이 됩니다. 저는 창호지의 떨림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바람이 아닌 어딘가에서 스치는 공기의 흐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지붕 위에서 몸을 낮춘 채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은 곧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니까요.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를 노리는 칼끝은 저 한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라 제가 세우려는 질서를 함께 배려한다는 걸요. 제가 즉위하며 바꾸겠다고 한 말들, 줄 세우지 않고 쓰겠다던 말들, 오래된 원한과 겹친 결정들, 누군가에겐 그 모든 것이 위협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조용히 인원이 움직였습니다. 발걸음이 분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은 밤에 과하게 조심하는 소리를 더 크게 듣습니다. 등불을 들고 담을 훑고 문을 점검하고 전각과 전각 사이의 어둠을 잘게 나누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정말로 나를 죽이려는가? 그리고 바로 다음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 저는 창문 너머의 어둠을 바라보며 제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자리가 가진 무게를 처음으로 뼈에 새겼습니다. 왕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먼저 노려지는 자리였습니다. 시간은 늘 그렇게 흘러가다가 위기의 순간에만 끈적해집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지붕 위 소리는 멈췄다가 다시 아주 짧게 들렸습니다. 기와 한 장이 살짝 들리고 다시 내려앉는 소리. 그 짧은 소리 하나가 제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저는 무릎 아래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머리는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이 침입이 단독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밖에서 신호를 기다리는지, 여기서 소란이 커지면 도망칠 구멍이 오히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잡아라가 아니라 막아라를 먼저 택했습니다. 밖에서 작은 신호가 오갔습니다. 철제 갑옷이 서로 스칠 때 나는 금속성 마찰음이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병졸들은 담장과 문, 그리고 전각 사이 통로를 차근차근 봉쇄했습니다. 저는 그 봉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궁은 길이 많고 숨을 곳도 많습니다. 게다가 침입자가 궁 구조를 알고 있다면 그건 더 위험합니다. 그때 저는 마음 한편으로 이상한 감정이 솟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든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궁 안에 사람이든 밖에 사람이든 그가 이곳까지 오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디에 머무는지, 어느 시간에 홀로 책을 보는지, 경비가 느슨한 틈이 언제인지, 그런 것들은 바람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람 입에서 사람 귀로 옮겨갑니다. 저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생각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믿어온 것들 중 이미 뚫린 것이 있다. 그날 밤 침입자는 결국 제 눈앞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잡히지 않았습니다.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칼이 목 앞에서 멈춘 게 아니라 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아침을 맞이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결국 명령했습니다. 오늘 밤에 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궁 안의 공기는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서로를 똑바로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발자국 소리를 의식했고 문을 여닫는 손끝까지 조심했습니다. 저는 그 조심성이 곧 두려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두려움은 충성처럼 보이지만 오래가면 결국 혐오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서둘렀습니다. 잡아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흔들리면 안 된다. 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밤이 되면 등잔불을 더 밝히게 했습니다. 한 사람만 남겨두지 않으려 애썼고 문 밖의 교대 시간이 어긋나지 않도록 확인했습니다. 수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가 사람을 불러왔고 사람 하나가 또 다른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그 과정은 늘 위험합니다. 죄를 덮기 위해 다른 죄를 만들기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진짜 범인이 아니라 정치가 원하는 범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기록은 남습니다. 훗날 이 사건은 조년각적변으로 불렸고 더 크게는 여러 사건이 묶여 정유역변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사건이 한밤에 침입해서 영모로 확장되는 순간 칼은 자객의 손에서 조정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그 확장을 원한 것도 원치 않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실은 단순했습니다. 누군가가 왕을 노렸다면 그건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제 마음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모두를 벌하라는 분노였고 다른 한쪽은 억울한 피를 만들지 말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왕은 자비로워야 하지만 약해 보이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줄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처럼 혼자 책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조년각의 공기는 여전히 그 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와가 움직이던 소리는 실제로는 몇 초였을지 모르지만 제겐 한 생애처럼 길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한번 뚫린 곳은 다시 뚫립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없애야 한다고 결심한 이상 저는 그 결심을 꺾어야 했습니다. 단지 몸을 숨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경호를 강화하고 정보가 새는 길을 막고 무엇보다 조정안의 공포를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밤의 소동으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기록하게 했고 남기게 했고 드러내게 했습니다. 훗날 누군가는 말하겠지요. 그 시대의 왕은 늘 위험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쉬운 변명처럼 들립니다. 위험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날 밤 지붕 위에 있던 자가 끝내 누구였든 혹은 누가 글을 올려보냈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왕이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나라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금을 메우기 위해 더 강하게,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하게 웃고 속으로는 매일 밤 경계를 다시 세우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알게 됩니다. 저를 노린 칼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번 다른 얼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밤의 소리를 다시 떠올립니다. 기와가 움직이던 그 미세한 마찰음. 그 소리가 제게 남긴 건 공포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적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 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궁 안에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누군가의 경계, 그리고 제가 결심한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남습니다. 지붕 위 발자국은 사라졌지만 그 발자국을 만든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밤,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